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4,000여 가구가 전세형 임대로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가구인데요. 전세형 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를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한 공공임대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자 현 국토부 장관 후보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양반 여성에게 노비 출신의 미대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백정도 살 수 있습니까? 노비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요. 저도 올 한해 한 번쯤은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집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요. 2020년 12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료비의 변동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격 변화가 전기료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전기료가 오른다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현재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팀장님하고 전기요금이 합리적이어야 전기 소비도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16,000건이 넘어서 생생경제 인터뷰 전문수 중에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료에 관심이 많았나요? 저도 이렇게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네.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되게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팀장님하고 한 번 더 전기요금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연결을 했고요. 사실 한파로 현재 전기료 사용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다. 전기 사용도 늘었고 전기료는 아직 모를 것 같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 전기 사용량은 여름이랑 겨울이 이제 높은 편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겨울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따뜻한 편이어서. 올해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전 너무 네. 춥던데. 네. 물론 이제 추운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따뜻한 편이어서 사용량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좀 이제 몇 달 지나야 나오니까 아직은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력 사용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또 집에 이제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시는 전기 사용량은 조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네.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감소됐겠네요. 뭐 주택용 네. 증가돼봤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용 증가된 게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일단 사실이 맞습니까? 네, 뭐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2월 17일 날 이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포함된 내용이 이제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 환경 비용 이제 분리 고지를 통해서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뭐 주택용 전기요금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에 이제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한전이 왜 내년부터 이걸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원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 요금을 약 1조 원 정도 인하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 1조 원 정도 인하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그 정도 이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나온 자료고요. 아, 변동률을 오히려 적용해야 네, 인하가 연료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걸 반영을 하면은 전체 전기요금이 이제 1조 원 정도 줄어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네네. 사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을 이제 좀 예고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 대표 과제를 선정을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다음에 기후 환경 비용 신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리고 기후 환경 비용 신설.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가 일단 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어려운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연료비 중에서 이제 기준 연료비라는 게 있고 뭐 실적 연료비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 차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료비 변동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기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요금이 뭐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소비자들의 좀 이제 불안이 있으니까는 그런 요금 조정 폭을 제한을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요금 조정을 좀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한전 사장님께서 이제 콩하고 두부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PD님한테 두부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판매자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두부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이제 정하냐면은 올해 이제 그 가격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콩 가격이라든지 뭐 각종 유통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도 낼 텐데 그런 가격들을 전망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격 선정해가지고 내년에 두부 가격을 2,000원으로 정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콩 가격이 이제 1,000원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콩 가격이 연료비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비용도 붙어서 두부 가격이 2,000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막상 우리가 재봤더니 콩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이제 1,1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상되는 이 1,1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별도의 요금 항목으로 투입을 한 것이 이제 연료비 연동제 연료비 조정 요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제가 이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콩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100원이 인상되는 걸 다 이제 요금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일정 부분만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 기준 연료비랑 실적 연료비의 차이를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이 조정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5원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변하더라도 분기별로 변하는데 분기별로 변하는 축은 이제 폭은 3원으로만 한정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그것도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핵심 용어가 기후환경 비용 신설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파트 관리비 이제 고지서로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가 이번 달에 20만 원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만 고지서가 되어 있다면은 소비자들이 도대체 이게 비용이 어떻게 선정된 건지 좀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별로 그 비용 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후 환경 비용만 분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기 이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후 환경 비용을 뭐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환경 비용에 지금 포함되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RPS라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ETS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석탄 발전을 좀 못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이제 기후 환경 비용, 환경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킬로와트 시당 약 5.3원 정도 이제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네. 이게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5% 정도 이제 되겠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이제 RPS나 ETS 비용이 새로운 비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기요금에 우리가 내고 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고지서에서 고지서에서도 항목을 세세하게 어떤 항목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전기요금에서도 그거를 비용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이제 석탄 발전 감축 비용 0.3원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환경 비용에 관한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네. 연동비 연동제 관련해서 연료비 연동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차익만큼을 일부 부과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유가가 되게 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한전이 우리에게 전기료 할인 안 해줬잖아요. 네. 싸질 때는 안 해주고 지금 오르니까 올린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진작부터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연료비 연동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연료비를 전체를 다 연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연료비 변동분 중에 연료비 이제 변동분만을 주기적으로 이제 반영해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21년에 제가 아까 콩이랑 두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22년에 이제 두부 가격을 산출할 때는 또 21년에 콩 가격이 변한 걸 반영해서 이제 또 두부 가격을 새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2013년 11월부터 한 번도 이제 바뀌지 않은 채 지금 그 전기요금 수준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년 두부 가격이 변하듯이 전기요금도 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사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 비용을 전부 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좀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 대비 이제 연료비가 변한 부분만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쌀값이나 농산물은 쌀 때 좀 비축해 놓고 정부가 조절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이건 안 됩니까?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연료비 연동제를 이야기를 할 때 유가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석유 자체는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데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1, 2% 정도만 이제 그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고 있고, 대부분이 원자력, 그다음 석탄, LNG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연료비 연동제를 이야기할 때 유가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LNG 가격 자체가 이제 유가랑 사실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변하면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LNG 가격이 변화하니까는 이제 우리가 연료비 연동제를 이야기를 할 때 유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석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진 않기 때문에 뭐 석유를 비축해야 되는 것은 뭐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들 뭐 전기료에 전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네. 사실은 우리는 유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산업 대부분이 이제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유가 전망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년 국제 유가는 이제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한 48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비해서 이제 배럴당 한 6에서 7불 정도 아주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또 전망이다 보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석유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유가도
지금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로나가 또 계속 확산세가 지속된다. 아니면 또 이제 오펙이 석유를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감산율을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한다면은 그럼 내년 유가도 올해 수준에 이제 뭐 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이 반영된다는 소식 가지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현재 팀장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이 전기요금은 주택용하고 산업용이 다르게 측정되잖아요.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되면 내년 전기료의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 그 전기요금 자체는 주택용이랑 산업용이 이제 다르게 산정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료비 연동제는 용도랑 이제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와트 시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3원 정도만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럼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할 연료비 저중요금을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주택용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 지역 이제 네 분이 사는 이제 가구를 보면은 평균이 한 달에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매달 1,050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실제 납부하는 이제 금액이랑 비교하면 한 2% 정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년 2분기에는 1,750원 이렇게 줄어들어서 한 3% 정도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평균이 지금 9,240kWh 이제 쓰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분기에는 28,000원, 2분기에는 이제 46,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비중으로 따지면 역시 이제 2에서 한 4% 내외 정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신문이나 신문들 보면 전기료의 유가 변동분 반영해서 산업계도 노심초사 떨고 네. 있다 이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료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지금 당장 내년 거네요. 내년 2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이 떨어지는데,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가 좀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한 해를 보였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런 한 해가 이런 때가 또 없을 거다.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좀 부담이 이제 크지 않겠느냐라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정유 같은 제조업은 지금 상당히 부담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맞습니다. 부담을 표하는 것도 당연히 근거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이제 그분들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이제 표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이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데 유가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인상이 확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정적 측면이 너무 이제 부각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료비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전기요금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 이제 비용 절감 요인도 분명히 그때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숫자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연료비 조정요금 그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는. 네. 그 금액이 뭐 전기요금 지금 내는 거에서 한 2에서 3% 내외인데, 물론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 2에서 3%라는 금액이 아주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해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상당히 그 폭을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이제 전기 다소비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막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산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것을 우리가 주택용 일반 소비자들이 그 부담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건 바라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 한전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전도 역시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구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을 유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 이제 개편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올랐어요. 네, 네네. 아마 이런 흐름들을 또 주가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또 하나, 아까 한전 주가 올랐다는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4%인 기후환경 요금, 이 부분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면 더 인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기대가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기승전 탈원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탈원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파리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기후 체제가 등장을 했다고 말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들도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비율도 뭐 좀 많이 증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기후 환경 비용이 조금 현재보다는 좀 늘어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부당한 비용을 사실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깨끗한 환경을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 기후 환경회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요금은 그것을 이제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을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제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기후 환경 요금이랑 비슷한 재생에너지 부과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좀 비쌌었지만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해당 비용 요금 항목이 좀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네네. 하지만 물론 이제 저도 앞으로 이 기후 환경 요금이 좀 늘어날 여지는 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하면 사실 아까운 건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돈 더 내는 것 뭐 저라고 좋겠습니까? 근데 원전 덕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면 지금 원전 때문에 또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한다고 좀 생각이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확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출권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이었고 그때도 이미 비용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이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거를 따로 이만큼 낸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뭐 매도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경제에서 아주 최다 조회수로 자랑하는 우리 에너지경제원의 정현재 팀장과 함께 오늘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